반갑습니다. 주식탐구생활 전지현입니다. 이 영상을 녹화하는 날짜는 2022년 8월 6일 토요일자고요. 이번 시간에는 최근 증시 반등으로 인해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들의 쇼커버링 기대가 시장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황을 좀 보면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밤에 미국의 고용지표가 발표됐는데요. 비농업 부문의 신규 일자리 개수가 무려 52만 8천 개가 증가했습니다. 시장의 기대치보다 2배가량 높은 수치고요. 실업률도 3.5%를 찍으면서 양지표 모두 노딱 사태 이전 수준을 전부 다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레저와 접대, 전문직과 비즈니스 서비스, 헬스케어 분야까지 다양한 업종의 증가세로 인해서 서프라이즈한 고용지표를 만들었고요. 파월 의장이 지속적으로 언급한 경기 침체는 없다, 고용시장이 좋다라는 것이 지표상으로는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오히려 불안한 흐름도 보였었는데요. 그 이유는 노동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지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5월달에 62.3, 6월달에 62.2, 7월달엔 62.1로 계속 감소하는 그런 흐름을 만들었고요. 그 반면에 시간당 임금은 31.98, 32.12, 32.27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동 참여율이 떨어지고 시간당 임금이 올라가니까 인플레이션을 억제를 해야 되는 연준의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9월에 금리도 0.75% 인상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다시 또 시장에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이 가장 민감하게 좀 반응을 했고요. 2.7 이하에서 다시 또 2.7을 돌파해서 2.8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추가적 상승 흐름이 나오면 3%대 또 진입도 가능하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지수의 흐름을 보면 기술적으로는 의미 있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자, 개파락해가지고 장중에 마이너스 1.53%까지 하락했습니다. 12,525를 찍었는데 종가상으로는 0.5% 수준까지도 회복을 했어요. 16,000대를 회복하면서 이제 마감을 했고 양봉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듯이 기술적으로 중요한 자리를 만들고 그 위에서 계속해서 추가 상승 흐름이 나온다는 거, 그리고 시장의 악재가 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잘 버텼다는 거. 그러니까 13,000을 놓고 오히려 이 자리에서는 옆으로 횡보하면서 자, 상승의 이렇게 흐름을 N자형으로 횡보하면서 매물 소화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13,000을 돌파할 때도 좀 더 기술적으로 가볍게 돌파할 수 있죠. 왜냐하면 아직은 거래량이 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저 자리를 가야 추가 상승에 대한 기술적 자리가 나올 수 있지, 매물 상승 없이 가면 한 방에 또 두들겨 맞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기술적으로는 긍정적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 같은 경우도 미 증시의 긍정적 흐름으로 같이 커플링 되는 모습인데요. 아주 반등을 잘 하고 있죠. 코스피 코스닥 다 같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7월 저점 부분에서 공매도했던 세력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 공매도하는 세력들이 지수가 추가적으로 상승하게 되면 쇼커버에 들어갈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는 구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언론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시장에도 그런 기대감이 조금씩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기술적으로만 봐야지 완전히 추세 전환으로 보기에는 아직 확인해야 될 것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오늘 주제인 공매도 관련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주가는 계속해서 저점을 향해 가면서 좋지 않은 흐름을 보였지만 오히려 공매도 비중은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2월달에서 6월달까지는 4천억대의 박스권을 만들었다면 7월달에는 3,600억대까지 공매도 거래대금이 급속도로 줄었어요. 이렇게 공매도 거래대금이 감소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다라고 공매도 참여자들이 의식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차익 실현도 좀 하는 그런 과정이 있을 거고요. 그 중에서 7월 1일부터 8월 4일까지 이건 누적 자료죠.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평균 수익률 대비해서 마이너스권이에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폭이 커지게 되면 쇼커버할 수 있는 종목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기술적으로 대응을 하는 겁니다. 자, LG에너지솔루션이 최근에 공매도 세력들에게는 아주 고통스러울 수도 있는 구간이 됐습니다. 공매도가 약 159만 주 정도가 있었는데 평균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15.02% 손실이 났어요.
있죠. 물론 이 중에는 차익 거래도 있을 겁니다. 오버행 이슈가 있죠. 6개월 이후 물량이 풀리기 때문에 그걸 보고 차익 거래 나선 세력들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세력들에게는 손실 구간이 지금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차 상한을 보시게 되면 대차 잔고가 이제 급속도로 줄었죠.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차익 거래성 물량이 많을 것이다라고 예측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그 시점 자체가 6개월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는 시점하고 맞물리니까요. 하지만 이런 차익 거래가 아니어도 대차 잔고가 급속도로 주는 종목들이 있다면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거예요. 자, 이건 이제 8월 5일까지의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군들입니다. 코스피 쪽에 있는 종목군들, 지금 평균가 대비해서 플러스라는 것은 손실 구간인 거예요. 마이너스 구간이 공매도 세력들에게는 이익 구간이 되는 거죠. 코스닥도 보면 손실 구간이 큰 종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은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정말로 빠른 매매가 되는 사람들만 접근하고, 될 수 있으면 코스피의 공매도 종목군들 보는 게 좋겠죠. 그 중에서 SK바이오 파메 모습을 보면 대차 잔고가 기술적으로는 줄어드는 그런 형국입니다. 추가적으로 빠르게 더 줄은 모습이 나온다. 그런데 주가는 뜬다 그러면 쇼커버링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수가 붙을 수 있으니까 매매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될 것 같고요.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주가가 뜨고 있는데 대차 잔고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차 잔고 주는 시점까지는 기다려야 되겠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대차 잔고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데 워낙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것은 차익 실현 관점에서 줄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대신에 최근에 공매도 진입했던 세력들은 주가가 계속 뜨게 되면 불안한 거죠. 그래서 그 위치를 잘 보셔야 될 겁니다. 넷마블 같은 경우는 주가는 바닥권에 있는데 다시 또 대차 잔고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줄어드는 시점을 좀 보셔야 돼요. 카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바닥권에서 횡보하고 있는데 대차 잔고도 역시 횡보하고 있습니다. 이게 급속도로 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좀 봐야 되겠죠. 현대해상은 주가가 고점으로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차 잔고도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대차 잔고가 급속도로 주는 시점이 나오는지를 좀 보셔야 될 거고요. 휠라홀딩스는 점진적으로 대차 잔고가 좀 줄고 있죠. 그런데 거래량이 많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대응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롯데쇼핑 역시 대차 잔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적도 긍정적으로 나와서 시장에 수급이 조금 붙을 수 있는데요. 대차 잔고가 주는 시점이 나오는지를 좀 보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좀 차트를 통해서 주가의 자리를 좀 확인을 해보죠. SK바이오팜 바닥에서 주가가 서서히 이제 올라와서 바닥을 탈출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좀 부족하죠. 거래량이 좀 더 터지면서 올라와야 되는데 주가가 이렇게 떠서 올라올 때 이런 매물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매물대에도 불구하고 쇼커버링 물량이 들어오면서 변동성이 커지면 그때 이제 매매할 수 있는 기회를 찾으면 되겠죠. 자,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사는 물량의 일부는 쇼커버 물량일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주가가 바닥에서 반등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계속 매도 나오잖아요. 공매도 비중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도 보셨듯이 대차 잔고가 계속 늘고 있죠. 그러니까 쇼커버링 기대감이 떨어진다는 소리고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바닥에 있는데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외국인들의 쇼커버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저 쇼커버는 차익 실현의 쇼커버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최근 한 달 동안 들어왔던 공매도 세력들은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뜨게 되면 손실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쇼커버링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휠다홀딩스 바닥권에 있는데 마찬가지로 주가가 뜨게 되면 외국인들의 쇼커버가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럴 때 대차 잔고가 급속도로 주는지 한번 보세요. 자, 넷마블은 바닥권에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일정 부분 좀 쇼커버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대차 잔고가 줄지 않고 있죠. 그래서 공매도 비중이 여전히 높습니다. 그래서 바닥권에서 올라와도 뚫겨 맞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현대해상은 오히려 주가가 좋습니다. 고점을 계속 높이는 그런 구간인데요. 그럼에도 대차 잔고는 계속 증가를 해요. 그러니까 그 대차 잔고가 못 견디고 쇼커버로 꺾일 때 그때를 좀 노려봐야 될 것 같고요. 카카오뱅크는 바닥권에서 계속 기고 있습니다. 고점에서 이제 공매도한 세력들은 전부 수익권이죠. 그래서 그 수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쇼커버가 들어올 수도 있고 또 바닥권에 산 사람들은 손실이기 때문에 쇼커버가 들어오는 자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 나온다면 그 모습을 잘 보시고 대차 잔고가 급속히 주는지를 잘 보세요. 롯데쇼핑은 최근에 바닥에서 탈출하려고 좀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실적도 괜찮았고요. 최근에 기관이 판 물량을 외국인이 받아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정 부분 공매도 세력들하고 또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차장과 주는지를 잘 보셔야 될 겁니다. 대차장과 줄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더 강화되면 쇼커버닝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요. 단지 이제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매매하는 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자 한 줄 요약. 조금씩 개선되는 투자 심리.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지인이었습니다.